롱스타킹. 어느 작은 마을 구석에 낡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정원의 잡초가 길게 자란 그 집은 뒤죽박죽 별장이라 불렸어요. 그 집에는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삐삐의 엄마는 삐삐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삐삐는 엄마가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늘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끔 하늘에 대고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잘 지내고 있어. 삐삐의 아빠는 선장이었어요. 아빠는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에 휘말려 사라졌어요. 선원들이 아빠를 구하려 했지만 넓고 넓은 바다에서 아빠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삐삐는 아빠가 바다를 헤쳐서 다니다가 식인종이 사는 섬에 닿았을 거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우리 아빠는 식인종 왕이 됐을 거야. 멋지지? 아빠는 배가 다 만들어지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삐삐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았어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삐삐는 아빠가 꼭 뒤죽박죽 별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삐삐는 아빠에게 선물로 받은 닐슨 씨라는 원숭이와 금화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아빠의 배에서 내려 뒤죽박죽 별장으로 왔어요. 삐삐는 힘이 장사여서 말 한마디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뒤죽박죽 별장에 도착한 날 삐삐는 금화 한 잎을 주고 말을 사서 현관나 베란다에서 키웠어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말을 들어서 정원에 내려놓았지요. 뒤죽박죽 별장에서 며칠을 보낸 뒤 삐삐는 옆집에 사는 토미와 아니카 남매를 만났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늘 비어있던 집에서 갑자기 별나게 생긴 아이가 나왔으니까요. 두 갈래로 따은 홍당무처럼 빨간 머리털은 양옆으로 뻣뻣하게 뻗어 있고 감자처럼 뭉툭한 코에는 주근깨가 가득한 데다 어른처럼 커다란 입속으로 하얀 이가 보였어요. 차림새는 더욱 이상했어요. 낡아서 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다리에는 밤색과 검은색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었어요. 구두는 얼마나 큰지 자기 발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삐삐의 어깨 위에 앉은 원숭이가 남매의 눈길을 끌었어요. 삐삐는 한 발로는 길을, 한 발로는 도랑을 밟고 어기적 걷다가 곧 뒷걸음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 것이 귀찮았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걸어? 삐삐가 옆집 대문 앞에서 멈춰서자 토미가 물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어떻게 걷든 상관없잖아. 이집트에선 모두 이렇게 걷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집트에는 가봤어? 나는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어. 뒤로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도에서는 물구나무를 선 채 걸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 토미가 지지 않고 말하자 곁에 있던 아니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맞아, 거짓말은 나빠. 삐삐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거짓말은 나쁜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종 왕이고 나는 바다를 누비고 다녔는데 어떻게 참말만 하겠니? 더구나 콩고에서는 모두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한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콩고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줘. 그런데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된 것 같지? 토미와 아니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을래? 토미와 아니카가 고개를 끄덕이자 삐삐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닐슨 씨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머리에 쓴 흰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삐삐는 금요일마다 청소하는 걸 자주 깜빡했거든요. 토미와 아니카는 혹시 식인종 왕이 있나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너 혼자 사니?
혼자 살다니 닐슨 씨랑 말이랑 같이 살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가 자야 할 시간은 누가 알려줘? 내가. 처음엔 다정하게 자라고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내 엉덩이를 내가 때려줘야지 뭐. 삐삐는 부엌에 들어가 아침으로 먹을 팬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려있던 목욕솔로 밀가루 반죽을 두들기다가 너무 세게 두들겨 온통 벽으로 튀었어요. 삐삐는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노랗게 구워지면 팬케이크를 공중으로 휙 던져서 뒤집었어요. 맛도 기가 막히게 좋았지요. 아침을 먹은 뒤 삐삐는 거실 장롱을 열어 보물을 보여주었어요. 삐삐가 아빠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은 멋지고 신기하게 생긴 보물들이었어요. 새알, 조개 껍데기, 은거울, 진주 목걸이, 돌, 작고 예쁜 상자 등 삐삐는 토미에게는 진주 조개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칼을, 아니카에게는 분홍빛 조개 껍데기가 박힌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초록빛 보석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토미와 아니카는 평소보다 1시간은 빨리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서둘러 뒤죽박죽 별장으로 갔어요. 삐삐는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반죽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마룻바닥에 펼쳐놓고 방망이로 얇게 민 다음 하트 모양으로 오려냈지요.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빠른 손놀림으로 과자 만드는 걸 보았어요. 삐삐는 하트 모양의 반죽을 철판에 올려놓고 화덕에서 구웠어요. 마치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멋져 보였지요. 삐삐는 마지막 철판을 화덕에 넣고 말했어요. 나는 바빠. 나는 발견가거든. 발견가는 잠시도 빈둥거릴 틈이 없어. 발견가가 뭔데? 발명가가 아닌 발견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토미가 물었어요.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온갖 신기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발견가야. 어떤 물건으로 찾는데? 금덩어리, 타조 깃털, 죽은 쥐, 비스킷, 조그만 나사 등등 뭐든지. 토미와 아니카도 발견가가 되고 싶다고 하자 삐삐가 말했어요. 다른 발견가들이 이 근처에 있는 금덩어리를 몽땅 찾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찾으러 가자. 새 발견가들은 뒤죽박죽 별장을 나와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삐삐가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거나 네 발로 기거나 이웃집 담장 판자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토미와 아니카는 유심히 보았어요. 발견가의 행동을 보고 배우려는 거였지요. 하지만 새 아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물건을 찾으면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럼 땅바닥에 있는 건 뭐든지 가져도 돼. 삐삐는 풀밭에 누워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얘들아, 저기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있어.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잡아가자. 토미와 아니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안 돼, 삐삐. 할아버지를 잡아가는 건 나쁜 짓이야. 게다가 할아버지를 잡아가서 뭘 하려고? 할아버지를 토끼장에 가둬놓고 민들레를 먹이로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가 싫다면 할 수 없지. 새 발견가는 다시 발견하러 돌아다녔어요. 삐삐는 풀밭에서 낡은 양철통을 발견하자 대단한 걸 발견했다며 좋아했어요. 여기에 과자를 담을 수 있겠지? 그럼 이 통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니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을 텐데. 삐삐는 양철통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과자통으로는 못 쓰지만 머리에 뒤집어 쓰면 밤처럼 깜깜하겠지? 삐삐는 정말로 양철통을 머리에 썼어요. 그러다가 담장에 쳐진 철망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와, 이거 봤지? 양철통을 안 쓰고 있었으면 난 얼굴을 크게 다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양철통을 안 썼으면 넘어지지도 않았잖아. 삐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삐삐는 실패를 발견하자 또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신이 났어요. 그때 어떤 집 대문이 열리더니 한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 뒤로 남자아이 5이 우르르 쫓아오더니 도망 나온 아이를 붙잡아 울타리 쪽에 밀어 세우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윌리가 막고 있어. 어쩌지? 저 크고 힘센 녀석이 뱅트야. 비겁하게 5명이 1명을 때리네. 아니카와 토미가 말하자 삐삐는 사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야, 5명이나 달려들어 조그만 아이를 때려? 뱅트는 여자애가 겁도 없이 끼어들어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얘들아, 이런 괴상한 빨강머리 계집애를 본 적이 있어? 게다가 신고 있는 구두는 배로 써도 되겠다. 뱅트가 소리치자 윌리를 때리던 아이들이 삐삐를 둘러쌌어요. 삐삐는 겁먹거나 화내지 않고 재미있다는 듯 싱글벙글 웃었어요. 놀려도 소용없자 뱅트는 삐삐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어요. 숙녀에게 예의도 없이. 삐삐는 뱅트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려 자작나무 가지 위로 던져버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휙 던져버렸어요. 5명이 1명을 때리다니 정말 비겁해. 게다가 나처럼 약한 여자아이를 때리는 건 너무나도 치사한 짓이야. 삐삐는 양철통과 실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토미와 아니카를 돌아보았어요. 얘들아, 어쩌지? 난 멋진 물건을 2개나 발견했는데 너희는 하나도 못 찾았잖아. 토미, 넌 구멍난 나무를 찾아봐. 오래된 나무는 발견가들이 좋아하는 곳이야. 토미는 나무 구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구멍 속에는 가죽 표지로 된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게다가 공책에는 은으로 만든 연필까지 꽂혀 있었어요. 아니카는 삐삐가 알려준 나무 밑에서 산호 목걸이를 찾았어요. 삐삐가 낮잠을 자려 하자 토미와 아니카는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지? 삐삐가 일부러 공책과 산호 목걸이를 놓아뒀나? 삐삐가 하는 일은 전부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이사와서 좋았지만 동네 어른들 생각은 달랐어요. 무엇보다 삐삐가 혼자 사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동네 어른들은 삐삐가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삐삐를 어린이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날도 삐삐는 베란다에 과자를 차려놓고 토미 남매를 불렀어요. 삐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꽃향기를 맡고 있었어요. 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삐삐의 말에 토미와 아니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경찰관 2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난 경찰 아저씨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푸딩 다음으로. 삐삐는 경찰관을 보고 신이 나서 말했어요. 네가 이 집에 이사 온 아이니? 아니요, 저는 이 마을 끝에 있는 집에 사는 어린 아줌마예요. 삐삐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자 경찰관들이 버릇없이 군다며 나무랐어요. 그리고 마음씨 좋은 동네 어른들이 삐삐가 어린이집에서 살게 해주었다고 말했지요. 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해. 어린이집에 말을 데려가도 돼요?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요.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경찰관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난 절대로 어린이집에는 안 갈 거예요. 삐삐의 말에 경찰관들은 당황했어요. 삐삐는 장난으로 물구나무를 섰어요. 경찰관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함을 쳤지요. 그만해, 이 꼬마야. 넌 지금 바로 어린이집에 가야 해. 경찰관들이 삐삐의 팔을 덥석 잡았지만 삐삐는 재빨리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번엔 아저씨가 술래. 삐삐는 냉큼 베란다 난간을 기어 올라 2층 발코니로 올라갔어요. 경찰관들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삐삐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삐삐는 벌써 지붕 위에 있었지요. 토미와 아니카가 잔디밭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경찰관들은 2층 발코니에서 굴뚝 위로 올라간 삐삐를 보며 머리만 극적였어요. 그러다가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오르기 시작했지요. 삐삐가 경찰관들에게 외쳤어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경찰관들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참고 간신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삐삐는 야호! 소리를 지르며 지붕에서 작은 나무 위로 뛰어내리더니 다시 나뭇가지를 잡고 휙 날아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사다리를 치워버렸지요. 경찰관들은 화를 냈지만 삐삐가 꿈쩍도 안 차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 착한 아이야, 어서 사다리를 갖다 주지 않겠니? 삐삐는 상냥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 놓았어요. 아저씨들 다 내려오시면 커피 마시면서 같이 놀아요. 땅에 내려온 경찰관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삐삐를 잡았어요. 잡았다, 요 미꾸라지 같은 녀석. 미안해요, 아저씨. 술래잡기는 끝났어요. 내가 좀 바쁘거든요. 삐삐는 경찰관들의 허리띠를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대문 밖에다 경찰관들을 내려놓았어요. 허둥지둥 도망친 경찰관들은 삐삐에게 당한 일은 숨긴 채 동네 어른들에게 삐삐가 어린이집에 갈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어른들은 할 수 없이 삐삐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지요. 삐삐는 아이들과 뒤죽박죽 별장 정원에서 말을 타고 돌아다녔어요. 토미와 아니카가 학교에 가는 동안 삐삐도 할 일이 많았어요. 아침 8시 토미와 아니카가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면 삐삐는 말을 빗질해 주거나 윌슨 씨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연달아 43번 공중제비를 도는 아침 체조를 했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삐삐와 노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삐삐와 함께 학교에 다니면 학교 생활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너도 알면 좋을 텐데. 난 학교에 못 가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학교에 오래 있지 않아도 돼. 2시면 집에 오거든. 게다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어. 아니카가 방학 이야기를 꺼내자 잠자코 있던 삐삐가 소리쳤어요. 불공평해. 이제 넉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 그럼 너희는 겨울방학인데 나한텐 방학이 없으니 불공평하지. 나도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거야. 토미와 아니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만세!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 8시에 대문 앞에서 기다릴게. 안 돼. 그렇게 일찍은 못 가. 그리고 난 말을 타고 학교에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삐삐는 정확하게 10시에 말을 타고 학교로 갔어요. 삐삐는 말을 나무에 묶어놓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요란한 발소리에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요. 친구들아 안녕? 내가 구구단 시간에 맞춰서 왔지? 삐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친구들에게 삐삐라는 아이가 새로 올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삐삐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삐삐가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었어요. 삐삐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빈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삐삐, 네가 학교에 와서 기뻐.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선생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선생님. 빨리 겨울방학이 되면 좋겠어요. 방학 때문에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삐삐를 쳐다보았어요. 네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삐삐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쉐이드 매크렐 민트 에프레임스 도터 롱스타킹이에요. 전엔 바다의 무법자였고 지금은 식인종 왕인 에프레임 롱스타킹 선장의 딸이고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힘들다고 아빠는 저를 삐삐라고 불렀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너를 삐삐라고 부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삐삐에게 몇 가지 물어볼까? 넌 아는 게 많을 것 같은데. 7 더하기 5는 얼마지? 글쎄요. 선생님도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나쁘다고 타일렀어요. 삐삐는 금방 잘못을 뉘우쳤어요. 선생님은 삐삐를 용서하고 또 물어봤어요. 7 더하기 5는 12란다. 그러면 8 더하기 4는 얼마겠니? 한 67쯤? 아니야. 8 더하기 4는 12란다. 선생님 너무해요. 방금 전에는 7 더하기 5가 12라고 하더니
이제는 8 더하기 4가 12라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장난이 재미있으면 혼자서 하세요. 우리는 술래잡기나 하고 놀게 내버려 두고요. 선생님은 삐삐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건 포기하고 읽기 공부를 시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삐삐는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선생님은 할 수 없이 삐삐가 좋아할 만한 미술 수업을 시작했지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그리라고 하고 책상에 앉아 숙제 검사를 했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마친 뒤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들은 그림 그릴 생각은 않고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삐삐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삐삐, 도화지는 어쩌고 교실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 도화지는 벌써 다 그렸어요. 내 말을 그리려면 작은 도화지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겨우 앞다리를 그렸을 뿐이니 꼬리까지 다 그리려면 복도까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가 막혔지만 또 꾀를 내었어요. 자, 그림은 그만두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를까요?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 선생님 옆에 섰어요. 하지만 삐삐는 마룻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말했지요. 그럼 선생님은 노래하세요. 저는 쉬어야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튼튼한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운동장에 나가서 놀라고 한 뒤 삐삐와 마주 앉았어요. 삐삐, 너처럼 버릇없이 구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제가 버릇이 없었나요? 정말 몰랐어요. 삐삐는 한참 동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이해해 주세요. 엄마는 천사고 아빠는 식인종 왕인데다 지금까지 줄곧 바다를 떠돌던 아이는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선생님은 삐삐의 말을 듣고 화가 다 풀렸다고 했어요. 삐삐,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학교에 오렴.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걸 드릴게요. 삐삐는 작고 예쁜 금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었어요. 선생님이 값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삐삐가 말했어요.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지 생각해 보세요. 삐삐는 운동장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알아둬야 할 것 같아. 난 아이들이 모두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거기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사흘 뒤면 부활절 방학이 시작되고 부활절 방학이 끝나고 사흘만 지나면 여름방학이 시작된단다. 여름방학은 11월 1일에 끝나고 11월 11일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그 사이는 좀 고달프지만 그래도 수업은 안 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르헨티나에는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거든. 벽장에 숨어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들켜 혼난 아이도 봤어. 학교에서 수학은 안 가르쳐. 7 더하기 5가 뭔지 알면 벌을 받아. 그리고 금요일에 책이 있을 때만 읽기 공부를 하는데 책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잠시 후 삐삐는 힘차게 말을 달려 학교를 빠져나갔어요. 햇살이 따가운 8월의 어느 날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기어오르기에 딱 좋은 커다란 떡갈나무가 있었지요. 우리 저 떡갈나무에 올라가 볼까? 삐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삐삐와 토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카는 겁이 났지만 꾹 참고 올라갔지요. 삐삐는 먹다 남은 빵과 커피를 가지러 다시 아래로 내려왔어요. 삐삐는 집에서 가져온 찻잔을 토미와 아니카에게 던졌어요. 찻잔 2개가 깨졌지만 나머지는 잘 받았지요. 토미와 아니카는 커피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 엄마가 커피를 못 마시게 했고 가끔 파티에서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두 아이는 파티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빵과 커피를 다 먹은 뒤 삐삐는 찻잔과 주전자를 풀밭으로 던졌어요. 요즘 그릇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궁금해. 삐삐는 나무 위로 더 높이 올라가더니 나무 속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얘들아, 나무 속이 비었어. 토미도 나뭇잎을 헤치며 위로 올라갔지요. 삐삐, 어디 있어?
삐삐가 대답했지만 그 소리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들렸어요. 나 지금 나무 안에 있어. 구멍이 땅바닥까지 뚫려 있어.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오려고? 아니카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난 안 올라갈 거야.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여기 있지 뭐. 너희가 저 위에 뚫린 구멍으로 하루에 5번씩 음식을 넣어줘. 삐삐의 말에 아니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울어? 너희도 이리 와서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놀이를 하자. 아니카는 싫다며 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삐삐는 아니카가 보인다고 했어요. 아니카가 나무 틈새로 보니 삐삐의 손가락 끝이 보였어요. 아니카는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웠어요. 삐삐 정말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거니? 잠시 후 삐삐가 나무 위에 있는 구멍으로 나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가져다 나무 구멍 속에 집어넣었지요. 토미는 나무 구멍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카, 여기가 얼마나 멋진지 아니? 너도 들어와 봐. 아니카는 다리를 덜덜 떨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카가 구멍 앞에서 망설이자 토미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잠시 후 새 아이는 나무 구멍 밑으로 들어갔어요. 틈새로 빛이 들어와 나무 구멍 안은 그다지 깜깜하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비밀 장소야. 여기 숨어서 우리를 찾는 아이들을 내다볼 수도 있고 재밌겠다. 토미가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듯 말했어요. 틈새로 조그만 막대기를 내밀어 아이들을 간지럼 태우며 이 나무에 귀신이 붙어있는 줄 알 거야. 삐삐도 덩달아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며칠 후 아이들은 닐슨 씨를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자작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갔더니 목장 입구가 나왔어요. 목장 문 앞에 암소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아니카가 소리 지르고 토미가 밀어도 암소는 꿈쩍도 안 했어요. 삐삐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암소를 번쩍 들어 옆에다 옮겨 놓았어요. 그러자 암소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숲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토미가 숲속 빈터에서 점심 먹을 자리를 발견했지만 삐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 돼. 내 매력적인 주근깨가 더 생겨야 하는데 저긴 햇볕이 잘 들지 않잖아. 좀 더 올라가니 햇볕이 잘 드는 바위가 나왔어요. 새 아이는 바위 위에 앉았어요. 삐삐가 바구니를 열고 음식을 내놓자 토미와 아니카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햄이 들어있는 샌드위치와 설탕을 뿌린 팬케이크, 소시지와 파인애플 푸딩 3개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새 아이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삐삐가 바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건 어려울까? 바위 아래는 가파른 절벽이었고 바위 위는 제법 높았어요. 아니카는 삐삐가 또 엉뚱한 일을 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날아서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내려가는 것부터 해보자. 삐삐의 말에 토미와 아니카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삐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끝에 서서 뛰어내렸지요. 쿵! 소리가 나자 토미와 아니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위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삐삐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무릎을 털었어요. 날개짓을 하는 걸 깜빡했어.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삐삐가 다시 바위 위로 올라왔을 때 그제 아이들은 닐슨 씨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은 닐슨 씨를 찾아 나섰어요. 닐슨 씨는 약이 오른 게 분명해. 늘 그래. 언젠가는 아라비아에서 도망을 가더니 늙은 과부의 하인이 돼 있더라니까. 아, 물론 거짓말이야.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닐슨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따로따로 흩어져 찾아보기로 했어요. 벌판으로 간 토미는 들소와 마주쳤지요. 들소는 뒷다리로 땅을 차더니 무서운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토미는 겁에 질려 온 숲이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삐삐와 아니카가 토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을 때 마침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진 토미를 향해
큰 뿔을 세운 들소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니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삐삐는 들소 꼬리를 휙 잡아당겼어요. 끼어들어서 미안. 삐삐가 꼬리를 세게 잡아당기자 들소는 뿔로 삐삐를 받으려 했어요. 끼어든 건 용서할 거지? 그럼 부러뜨리는 것도 용서해줘. 삐삐는 들소의 한쪽 뿔을 부러뜨렸어요. 올해는 뿔을 하나만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 뿔이 하나 부러졌어도 들소는 다시 삐삐에게 달려들었어요. 보통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텐데 삐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야 그만해. 간지럽단 말이야. 그만. 하하하하. 웃겨서 죽겠어. 들소가 계속 공격해오자 삐삐는 들소의 등에 올라탔어요. 들소는 삐삐를 떨어뜨리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지요. 삐삐는 들소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서 깔깔거렸어요. 들소는 마침내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만 낮잠을 잘 테야? 그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들소는 잠이 들었지요. 삐삐가 들소를 재우고 다가오자 아니카는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삐삐. 그러자 삐삐가 소곤댔어요. 들소가 깰지 몰라. 깨면 다시 화를 낼 거야. 삐삐의 말에 아니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삐삐는 곧 목이 터져라 외치며 다시 닐슨 씨를 불렀어요. 닐슨 씨, 어디 있니? 빨리 나와라. 우리 이제 집에 갈 거야. 그러자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닐슨 씨가 나타났어요. 닐슨 씨는 소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쓸쓸히 꼬리를 빨고 있었어요. 삐삐가 다가가자 닐슨 씨는 소나무에서 뛰어내려와 작은 밀짚 모자를 흔들며 삐삐의 어깨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